DNA에서의 정보 흐름 보도록 합시다. 유전자와 단백질이 첫 번째 테마인데 DNA와 유전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속에 염색체가 몇 개 있다고 배웠죠? 세포 안에? 23. 너는 사람이 아닌 것이야 그러면. 사람의 그치 46개 있어야지. 사람의 세포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어. 근데 23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한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23이라는 숫자는 엄마한테 받은 숫자야. 아빠한테 받은 숫자 23. 아빠한테 23개 받고 엄마한테 23개 받는단 말이야. 남자애들인 경우에는 엄마한테 1번부터 22번까지와 X를 받고 아빠한테 1번부터 22번까지와 Y를 받은 거야.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X를 받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별을 결정하는 건 아빠야. 그쵸? 아빠가 주는 정자 속에 있는 염색체가 뭐였냐에 따라서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결정이 된단 말이야.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떤 양반가에서 며느리가 왔는데 시집을 왔는데 아들을 못 낳는다고 쫓아내. 그거는 잘못된 거야. 아들을 못 낳는 거는 누구 때문이야? 그 집 아들 때문이야. 그 집 아들이 자꾸 Y 염색체를 줘야 되는데 X 염색체만 주니까. 근데 이게 인간이 임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를 받았는데 보면 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1번부터 22번까지 1번부터 22번까지 하는 일이 같아. 이거를 그리고 생긴 것도 똑같아.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세포 이렇게 머리카락이든지 아니면 상피세포를 뜯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염색체를 보면 제일 큰 게 1번이고 제일 작은 게 22번이거든요. 제일 큰 거가 두 개 있어. 근데 이걸 분석을 해보면 누가 엄마한테 받은 건지 누가 아빠한테 받은 건지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알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 세포도 있어야지 분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은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1번부터 22번까지의 염색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안에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는지 다 밝혀졌어. 하물며 어떤 것까지 밝혀졌냐면 공부 잘하게 하는 유전자가 뭔지도 밝혀졌어. 근데 공부 잘하는 유전자가 뭐 실제로 딱 어떤 유전자가 있다라기보다 집중력하고 관계에 있는 유전자가 6개가 발견이 됐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이런 애들 있잖아. 책을 한 번만 봐도 다 거의 머릿속에 다 넣어버리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6개가 다 발현됐다라고 보는 거고, 책을 아무리 봐도 아니 책 자체를 못 보는 애들도 있어. 정신 산만하고 주의력 없고 이런 애들, 우리가 흔히 ADHD라고 불리는 애들을 연구를 했더니 되게 정상적인 애들에 비해서 그 6개 중에서 하나만 발현됐거나 발현이 아예 안 됐거나 그런 애들은 그 질병인 거야. 어떻게 고치기가 힘든 문제야. 유전적인 문제거든 그거. 근데 요즘 세상은 그게 더 심해졌다라는 거지. 유전적인 것과 더불어서 온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 이게 단기적으로 쇼츠라든지 이런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들에는 반응을 하는데 무언가 긴 시간을 가지고 긴 텀을 가지고 차곡차곡 무언가 쌓아야 되는 것들에 작용을 못하게끔 뇌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염색체가 있는데 이런 염색체를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세포 분열할 때만 볼 수 있었단 말이야. 세포 안에 핵막에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 근데 세포 분열할 때 보니까 얘들이 이런 모양을 띠고 있거든.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X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걸 양쪽을 염색 분체라고 하고요. 이거를 풀어봤더니 이렇게 실처럼 풀려있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꼬여있네. DNA라고 하잖아. 얘를 DNA라고 해요. DNA는 구조가 이중 나선 구조네. 그래갖고 더 확대해봤더니 요 사이사이에 염기들이 붙어있는데 A, T, C, G, C, 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뭐 이런 식으로 붙어있네. 염기들이. 그리고 반대쪽에는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라고 그랬죠. A가 있으면 반드시 T가 와야 되고 C가 있으면 반드시 G가 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란하게 붙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고, 요 사이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 그러니까 염색체 하나에 유전자가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염색체 하나에는 되게 수많은 유전자들이 있는 거지. 수만 개의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우리의 형질을 결정하는 거야. 이런 거. 눈, 코, 입. 그래서 내 코는 엄마 코하고 아빠 코를 섞어서 평균 내서 내 코가 된 게 아니고, 너네도 집에 가서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엄마 얼굴을 이렇게 빤히 한번 쳐다봐봐. 내 얼굴에서 엄마 거는 뭐가 있는지, 아빠 거는 뭐가 있는지. 그러면 내 코가 엄마 코 절반, 아빠 코 절반 절대 이러지 않을 거야. 내 코는 엄마 코 아니면 아빠 코야. 근데 아무리 봐도 엄마 코도 아니고 아빠 코도 아니야.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지. 나 주워 왔나? 그렇게 의심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쭉 봐봐. 그러면 거기 있어 내 코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니야.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건데. 엄마는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거잖아. 그러면 또 이분도 그 윗분들한테 이렇게 물려받았을 거잖아. 한 대가 30대라고 하면 두 대, 한 60년만 넘어 올라가면 나한테 유전자를 준 분들이 8명이나 있어. 그 8명의 유전자가 조합이 돼가지고 내가 태어난 거거든. 그분들의 유전자 얼굴들을 쭉 보면 와,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 라고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입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쌍꺼풀도 그렇고. 우리 애들은 쌍꺼풀이 다 있거든. 근데 우리 아내는 쌍꺼풀이 20대 초반까지는 없었는데 20대 중반 넘어가면서 쌍꺼풀이 생겼어. 되게 진하게. 이건 유전적인 게 아니라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나는 쌍꺼풀이 있거든. 잘 안 보이지. 살쪄서 가려져서 그래. 속상한 거지. 속상이라 그러잖아. 요 속에 있어. 눈꺼풀이 살이 많아가지고. 이 우리 아빠 눈꺼풀이거든. 우리 엄마는 눈이 되게 예쁘시고 이렇게 돼 있으신데 쌍꺼풀이 없으셔. 근데 아빠는 쌍꺼풀이 있는데 쌍꺼풀은 아빠 걸 받았는데 이 두툼한 눈두덩이도 아빠 거를 받았어. 그래갖고 쌍꺼풀이 안 보여. 근데 우리 애들은 다행히 쌍꺼풀이 보여. 눈두덩이가 내 게 아니라 엄마 거를 받았어. 근데 엄마는 쌍꺼풀이 없었거든.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 아빠는 눈이 되게 부리부리하신데 코도 부리부리하시거든. 눈이 부리부리하면 코도 부리부리해야 되는데 코는 엄마 거야. 엄마 코가 좀 낮아. 이게 여기가 없으셔. 안타까워. 안경을 쓰면 있잖아. 자꾸 다 안경이. 안경 쓰는 애들 알 거야. 이렇게 누가 톡 치기만 해도 나는 이게 눌려가지고 여기 자국이 생겨. 이게 받쳐주지를 못해갖고. 그래서 얘를 항상 높게 해놔 나는. 안타깝지. 집에 가서 잘 봐봐. 엄마 아빠랑 이렇게 한번 봐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온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염색체 안에 염색체가 DNA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DNA의 중간중간이 뭐 유전자 1번, 유전자 2번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이 유전자의 역할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단백질이 어떤 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구성 형태나 우리 피부나 이런 게 달라지는데 교재에 보니까 당나귀가 있네. 갈색 당나귀하고 흰색 당나귀. 이거는 대부분의 동물의 색을 결정하는 건 멜라닌 색소인데 멜라닌 색소가 많이 나오면 색깔이 진해지고 멜라닌 색소가 안 나오면 이렇게 허해져. 투명해지기도 하거든. 그래서 뭐더라? 며칠 전에 내가 인스타를 보다가 완전 새까만데 되게 예쁘게 생긴 흑인분을 한 분 봤거든. 나는 일부러 그렇게 화장을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본인의 원래 피부색이래. 되게 예쁘게 생긴 매력적으로 생긴 새까매. 속았어 나? 이런 씨. 분명히 거기 그거랑 나왔는데. 그래서 의심은 했어. 저렇게 새까말 수는 없는데? 라고 의심은 했어.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정말 새까매면. 왜? 사람의 유전자에서 이 피부톤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3개가 있거든. 근데 3개가 두 쌍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ABC라고 불러. ABC 유전자가 A, A, B, B,
C 이렇게 있으면 그것처럼 완전 새까맣게 나오는 거고, 완전 스몰로 A, B, C로 있으면 완전 하얗게 나오는 거거든. 이 둘이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 우리 정도의 피부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우리끼리 결혼하면 비슷해질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 64가지의 그런 피부색이 나타날 수 있어.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해외 토픽에 나왔던 건데, 백인 부부가 결혼을 했어. 근데 흑인 아기가 태어난 거야. 부인이 흑인을 낳았어.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 나도 백인이고 쟤도 백인인데 흑인 애기가,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뭐하고 약간 좀 구릿빛이 진한 히스패닉 중에서 좀 더 세 보이는 이런 애가 나온 거야. 그래서 너 바람 폈지 막 싸움이 나고, 근데 부인은 너무 억울한 거지. 자기는 그렇게 문란한 사람이 아니야. 막 강변을 해도 안 돼서 뭐 이혼을 하네 막 이런 소송까지 가서, 그러면 재판장이 가계도를 한번 조사해 보자. 그래서 가계도를 조사해 봤더니 남편네 집안의 남편의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가 흑인이셨어. 그 남북 전쟁 시대에 왜 그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한 이유가 흑인 노예 해방 때문이었잖아. 그 즈음에 이제 도망친 자유민이었던 분하고 결혼을 하신 거야. 근데 그 당시 아무리 그 남북 전쟁으로 흑인 노예제가 폐지됐다라고 해도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면 좀 지탄을 받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숨겨놨던 거지, 자식들한테는. 근데 피부톤이나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나거든. 근데 얘네는 흰 게 더 강했기 때문에 쭉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왔는데, 결혼했는데 색깔이 진한 애가 태어난 거야. 가능성은 충분하지. 그래서 이렇게 무마됐다라고 뭐 토픽에는 그게 나와 있었는데 모르지 어떻게 됐는지는. 그럴 수도 있다는. 그래서 멜라닌을 합성하는 세포가 많이 발현이 돼가지고 단백질에 멜라닌이 많아지면 일반적인 갈색 색깔을 띠고 있는 당나귀가 나오는데, 멜라닌이 없어. 그러면 허해지는 거지. 백당나귀. 오, 예쁘겠지 않니? 백당나귀. 근데 자연에서 이런 애들이 태어나면 다 죽어. 제대로 키워지지 않아. 왜냐면 다르잖아.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다르면 무서워해. 그래서 잘 관리를 안 해. 그리고 생각해봐. 뱀이라고 생각해봐. 백사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효능이 좋은 약으로 사용되거든. 근데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 아니, 과학을 배운 입장에서 백사라는 건 멜라닌이 안 만들어져서 그냥 허옇게 나온 알비노 병에 걸린 것 뿐인데 이게 왜 이렇게 효염이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백사야. 가을이 됐어. 자기 전에, 겨울잠 자기 전에 뭘 많이 먹어놔야 돼. 그치? 그래야지 겨울잠 자는 동안 내 몸을 보호할 텐데, 내 몸이 허여면 여름이고 가을이고 돌아다니다 보면 야, 새들 눈에 너무 잘 보이잖아. 독수리라든지 뭐 저런 새 먹는 올빼미라든지 수리라든지 얘네들이 볼 때 너무 잘 보이니까 잡아먹힐 확률이 너무 많겠지. 근데 그걸 버티고 내가 살아내서 성체가 됐다라는 건 얘는 뭔가 특출한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약으로 쓰이는 거야. 뱀도 약으로 쓰이는데 그 중에서 백사는 일반 뱀보다 수십 배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백호도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는 백호가 되게 많아. 왜냐면 동물원이 있잖아. 동물원에서 자꾸 백호끼리만 결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백호끼리 알비노 병에 걸린 거거든. 그거 계속 병 걸리는 애들끼리 결혼시키니까 병 걸린 애만 계속 태어나는 거야. 백호들이 면역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가계도가 가까운 애들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가 낳게 되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겨.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에는 8촌 이내의 반계열 쪽하고는 결혼 못하게 돼 있거든, 법적으로. 그러니까 내 사촌의 사촌하고 결혼 못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김씨라고 생각해봐. 우리나라에 김씨가 너무 많잖아. 옛날에는 같은 김씨여도 본이 같으면 결혼 못했어. 그거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어.
동성동본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없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니까 나는 조씨인데 조씨는 여러 개의 본이 있어. 하만, 한양, 뭐 대표적으로 풍양 이 세 개가 많은데 나는 하만조 씨하고도 결혼 못하고 한양조 씨하고도 결혼 못해. 왜냐면 한양조 씨에서 하만이 갈라져 나온 거거든. 내가 조 씨랑 결혼하려면 먼저 그것부터 물어봐야 돼. 저쪽 분이 조 씨면 혹시 풍양조 씨세요? 아니면 결혼을 못했었어. 선생님이 20대까지만 해도. 그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그냥 8촌 이내가 아니면 다 결혼할 수 있게 바뀌었어. 그것 때문에 헤어지고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데 혼인신고 못하고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저거 취득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 우리나라에. 그게 뭐 때문이냐면 이런 유전자가 섞여가지고 장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너무 그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좀 줄여준 거죠. 자, 그럼 유전 정보 이렇게 단백질이 합성된다. 뭐 이걸 가지고 좀 봅시다. 세포 내에서 핵 안에 있는 이 유전자, 특히 DNA, 유전자 안에 있는 DNA는 이렇게 실처럼 흐트러져 있거든. 근데 이제 분열을 하면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너무 소중한 애라서 몸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세포 바깥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카피본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RNA야. 먼저 이거 한번 보세요. 205쪽에 오른쪽 위에 보면 암기해라고 나와 있는 표가 있어. DNA, RNA, 단백질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잘못 나갔어. DNA를 가지고 RNA를 만드는 걸 전사라고 하고요. 그 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걸 합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암기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하나를 더 추가할게. DNA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제라고 하나 적어주세요. 우리 몸은 DNA를 계속해서 복제해서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DNA 자체가 복제돼서 똑같은 DNA가 만들어지면서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세포가 전사라는 건 뭐냐면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한데 복사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 옛날에는 시험지를 만들 때 원본을 놓고 등삭이라는 거에다 비치면서 잉크로 한번 쓱쓱 문지르면 똑같은 게 옆에 카피가 되는 방식이었거든. 근데 요즘은 그걸 복사기가 대신하고 있잖아. 그래서 전사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전사는 똑같이 옆에다가 만들어 놓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 합성은 무슨 뜻인지 알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도 또 더 추가를 할 건데 뭘 추가할 거냐면 여기까지 요렇게 묶은 다음에 핵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포질이라고 적으세요. 전사가 일어나는 것까지는 핵 안에서 하는 일인 거야. 핵 안에서 DNA를 이용해 가지고 RNA를 만들고 RNA가 핵 안에서 세포질로 나오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지. 우리 라이보솜 할 때 이야기했잖아. 세포 소기관 할 때. 그렇죠?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만드는 거라 그랬는데 RNA를 이용해서. 그럼 보세요. 유전 정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사가 되고 복제가 되는지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 그림 자체가 이 DNA가 이런 식이야. 저게 뭐였더라? AUG가 나와야 되니까 얘를 G로 바꿉시다. 그러면 얘가 C가 돼야 되겠네. 자,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돼 있는데 DNA 두 줄이잖아. 이 두 줄 중에 한 줄을 이용해서 RNA를 만들어내는 거야. 나는 어떤 거를 이용할 거냐면 이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2번을 이용해서 2번 가닥을 이용해서 RNA를 만들 거야. 그러면 RNA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T가 있으니까 뭐가 와야 돼? A가 와야 돼. 근데 A가 있으니까 T가 왔는데 RNA에는 타이민이 들어가면 안 되죠. 유라실이 들어가야 되잖아. T 대신에 U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C니까 G, C, G, G, C, U, U, T, T, U, C, C, G. 요런 RNA가 만들어지겠네. 그쵸? 자,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선생님들이. 1번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었는지 2번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었는지. 1번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1번이라고 그러면 안 돼. 2번을 이용해서 만들었으니까 1번하고 비슷한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2번 가닥을 이용해서 RNA를 만든 거야. 그러면 당연히 1번하고 비슷한데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들어가야 되겠지. 요렇게 만들어져 RNA가. 이걸 뭐라 그래? 전사라고 불러. 어디서 일어나? 핵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건. 됐죠? 그러면 요 DNA가 세 덩어리씩 묶어서 RNA 세 덩어리씩을 묶어서 설정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세트라는 거야. 세팅. 세 개가 하나를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염기가 세 개니까 DNA의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묶인 요 밑에 있는 RNA들을 코돈이라고 불러. 그리고 요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해서 불러올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아, 여기 뭘 TT라고 적어? A라고 적어야지.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아미노산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라 그랬었죠? 20종류 있다 그랬었지? 그럼 봐봐. 너희들이 중학교 때 확률을 배웠는데 세 개로 삼진법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가 있겠어? 세 개.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네 가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네 가지.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네 가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의 이런 코돈을 만들 수 있냐면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64가지의 코돈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아미노산은 몇 개밖에 없어? 20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코돈 막 두세 개가 아미노산을 하나 지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충분히 아미노산들을 다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두 자리면, 아니 세 자리면. 근데 이게 만약에 두 자리였으면 4, 4, 16이니까 충분히 모든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가 없게 되지. 그래서 세 개씩 한 묶음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DNA에 있는 묶음을 삼염기 조합이라고 하고 RNA에 있는 묶음을 코돈이라고 하는데 이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을 하나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대경에 보니까 코돈과 아미노산이 있네. 쭉 있어. UU는 페닐알라닌이라는 거를 데려오고 UUA하고 UUG는 류신이라는 걸 데려오고 근데 밑에 CUU, CUC, CUA, CUG도 류신을 잡아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중간에 종결 코돈이라는 거하고 게시 코돈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AUG가 들어오면 메사이오닌이라는 애가 오고 그게 게시 코돈이래. 무슨 소리냐면 지난 시간에 세포 소기관을 할 때 라이보솜이 이렇게 생겼다고 선생님이 그렸던 거 기억나?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어 라이보솜은. 그리고 요 사이에 RNA들이 쭉 들어오는 거야. 찰칵하면 RNA가 코돈이 3개가 딱 들어와. AUG가 들어왔어. 그러면 얘가 들어오는 거야. 안 보여. 메사이오닌 게시 코돈이야. 이때부터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라 하는 명령자인 거야. 계속 쓸데없는 애가 들어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 AUG가 딱 들어오는 순간 야 일하자 해서 뭔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딱 나갔어.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애를 딱 붙여 여기다가. 그 다음에 쓱 지나가고 다른 두 번째 CGG가 들어와. CGG. 그럼 CGG가 한번 봐봐 뭔지. CGG. 어디냐? CGG. 안 보여 왜? CGG. 아르지닌이 들어오네. 아르지닌이 들어오면 요 뒤에 이제 아르지닌이 달라붙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르지닌은 되게 중요한 아미노산이거든. 이거 몸에 활력을 돋아주게 하는 아미노산이라서 이거 요즘에 너희 부모님들이 그냥 막 이렇게 먹기도 해. 그럼 막 몸에 활력이 돋고 세포들이 막 힘이 샘솟는다 그래서 난 이거 못 먹어 불행히. 알진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진이 있거든 나는 여기에. 몸이 안 좋아지거나 피곤해지면 이렇게 부르트면서 수포가 생기는데 아르지닌을 먹으면 그게 생겨. 아르지닌의 몸에 힘을 돋게 하는데 그 포진 바이러스들도 힘을 돋게 만드는 역할을 해 얘가. 그래서 아르지닌하고 꼭 같이 먹어야 되는 아미노산이 있어. 그거랑 같이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르지닌만 먹으면 나는 막 포진이 막 생겨. 그렇게 써 있어 책에. 내가 시험도 해봤어. 그래서 에이 설마. 아르지닌을 먹어봤거든. 포진이 생기더라고. 전에 아르지닌을 몇 번 먹었는데 포진이 생기길래 몸에 안 좋은가? 몸에 안 좋아서 아르지닌을 먹은 거거든. 먹었더니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찾아봤어. 혹시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랬더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기억이 안 나. 우리 집에는 그래서 그 아미노산이 두 통이 다 있어. 아르지닌하고 얘랑 같이 먹어야 되는 아미노산이 있어서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안 생겨. 그래서 앵간히 피곤하지 않으면 나는 아르지닌을 안 먹어. 포진이 생기면 되게 성가셔. 보기도 싫고 계속 하얀 약 발라야 되거든. 맨날 여기다 이렇게 하얀 약 바르고 있으면 애들이 물어봐. 선생님 또 빵 드셨죠? 혼자 먹었어 막. 아씨 아파 죽겠는데. 되게 쓰라리가 아프거든. 알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달라붙는 거야 새로운 애들이. 그러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 연결할 때 무슨 결합이라 그랬어요? 공부를 안 하는데 무슨 결합? 그치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 길게 늘어서면 무슨 결합? 폴리펩타이드. 이러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거를 외워주셔야지. 넘겨보세요. 지금 했던 얘기가 쭉 기술이 돼 있어. 유전 정보의 전사와 번역. 전사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다? 핵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 복제하고 전사를 해서 RNA를 만들었어. 핵 안에서. 그러면 핵막을 통해서 RNA를 내보내. 핵막을 통해서 RNA를 내보내면 핵 주변에 뭐가 있었지? 소포체가 이렇게 감싸고 있었잖아. 소포체에 이렇게 라이보솜이 박혀 있단 말이야. 이 라이보솜 사이로 지나가 RNA가.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그림이 잘 나와 있네. 번역되는 게. 근데 전사할 때 DNA 염기 조각이 A, G, C, T였다라고 하면 A는 원래 T가 와야 되는데 RNA에는 T가 못 오니까 유라실이 오면서 UCGA가 합성이 되고요. 번역 과정을 통해서 펩타이드 결합이 된 RNA가 라이보솜으로 들어오면서 아니지. RNA가 라이보솜으로 들어오면서 펩타이드 결합된 아미노산들이 쭉쭉쭉쭉 이어져서 뽑아져 나가는 거지. 그러면 그 아미노산을 줄줄이 엮여있는 폴리펩타이드를 소포체가 가공을 해서 1차적으로 가공을 해서 골지체한테 갖다 주면 골지체가 2차 가공을 해서 어떻게 세포 바깥으로 뿌려주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사, 번역, 그리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206쪽은 내가 앞에 거 하면서 쭉 설명을 한 거니까 여기 밑줄만 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 밑줄 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라고 밑줄 쳐주세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번역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RNA의 코돈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 밑줄 칩니다. 그리고 DNA는 삼염기 조합이라고 하고 RNA의 코돈이라고 하는데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을 설정을 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유전보 체계의 공통성까지 갑시다. 4번 재밌는 게 뭐냐면 좀 이따 합시다.